네, 코로나19 국면에서 논쟁거리 하나가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대면 진료 문제인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제기가 된, 그 허용이 됐던 비대면 진료를 좀 더 일상 속에서도 좀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정부 중심으로 나오자 의사협회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과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한의사협회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김대하 홍보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반대하는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 말에 이 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 의료기관에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인 특례로서 허용이 된 것인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 산업 육성 그리고 고용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진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된 원격 의료 도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네. 그 근거로 전화 진료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협회 회원들에게 중단할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청와대 쪽에서는 이게 뭐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이 아니라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쉽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판단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 비대면 진료는 워낙에 그 의사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이 되어 있고 예. 그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혀 이전과 비교해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을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인 의료계 입장을 배제한 채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조금만 좀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 이게 그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였다가 이번에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도 보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원격 의료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간벽지와 같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예.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이변에 이제 이걸 조금 다듬어서 조금 그 저 현실에 맞게 확대 적용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2014년에 잘 아시겠지만 원격 의료로 인해서 한 차례 이제 큰 이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저희 협회에서 이제 정리했던 부분은 뭐 도서 벽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까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가 동일한 효과를 갖기 어려운데 그것을 굳이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네. 뭐 사각지대가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논의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어제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이제 모친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런 이야기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이제 간단히 이런 거죠. 이제 90대의 어떤 연세에 지병을 앓고 계신 분이 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까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가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 어려웠던 문제 아니냐 이런 아주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을 모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건 뭐 의사들 입장에서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화상이라든지 전화를 통한 진료로 정말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네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시고 아니면 어떤 장애라든지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과연 화상이나 전화로 의사와 충분하게 정보를 주고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왕진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왕진 같은 것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것이
의사의 입장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어떤 진료 수가에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으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왕진 수가라는 거 실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의료계가 주장했던 정도의 그런 수가에 이르지 못해서 논의가 사실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런 논의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정이 되면 이런 왕진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진도 하나의 대안이 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초진 같은 경우를 비대면 진료를 하는 건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병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뭐 진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병원에서 어떤 그 진단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당뇨가 계신 분이 굳이 약을 타기 위해서 그럼 매번 그 병원을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혈당 체크하는 기계도 나와 있는데 집에서 그 체크를 해서 병원으로 보내주면 데이터 전송하면 병원에서 그냥 처방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론 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허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이 이제 느끼시기에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기존에 먹던 약을 그냥 처방받으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의사는 좀 평소보다 꼬치꼬치 많이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검사를 좀 빨리 해보자고 말씀드린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그럴 때 대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뭐 그냥 일단 약만 달라고 하시면서 의사와 좀 실갱이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환자 본인은 느끼시지 못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들어오시는 이런 걸음걸이라든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양상, 호흡하는 양상 또는 진료할 때 이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면 진료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방치되는 이런 상황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면 진료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의사협회가 그 월요일에 이 전화 상담과 처방을 중단하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사님? 네, 저희가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 처방을 지양해 주십사 권고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입장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계속 간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의사협회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입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사실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뭐 중기부라든지 아니면 중대본이라든지 이렇게 정부의 부처들이 돌아가면서 사실 원격 진료냐 비대면 진료냐 뭐 이런 용어에도 혼란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도 원격 의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또 제도화까지 고려한 건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에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의료계와의 갈등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다음에 복지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으로 한정해서 검토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대면 진료 자체가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월 말에 허용할 당시에도 의사가 판단하에 안전한 경우에만 하라는 것이고요. 또 굉장히 한계가 있는 진료라서 사실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진료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회원 의사들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사실 이전에 2014년으로 돌아갔을 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료계 그리고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같이 목소리를 같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감염병 상황이라는 것만으로 이것을 계속 하겠다. 심지어는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렵고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사님 딱 30초 남아서 짧게 마지막 이 질문만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한시적으로 특례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권이 17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지금 부작용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비대면면 진료도 일정하게 안전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러니까 신호로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안전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했던 것이고요. 네네. 그중에서도 이미 보고 있던 환자분,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알고 있고 비교적 잘 관리된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부분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원격 의료가 검증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특히 알겠습니다. 오진이나 부작용은 그렇게 단기간에 끊어서 특히나 환자가 그렇게 제보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